우리가 다른 집행 수단과의 비교 보시면은 강제 집행 수단의 대강이직 4개가 있죠. 4개 중에서 나머지 3개는 집행력의 행사, 직접적 강제 수단이었었고 이행 강제급만, 얘만 제재력의 행사, 간접적 강제 수단에 해당을 한다. 요거 비교하시면 되고 요것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아주 단순한 건데 4개 중에 하나만 간접적 강제 수단입니다. 대강이직의 2. 그다음 행정벌하고 비교를 하는 이유는 이름을 집행벌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기 때문에 행정벌에서 이름을 따다가 집행벌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적절한 명칭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보는 이유가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 이와 같이 행정벌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응징, 제재로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목적은 응징에 있습니다. 응징이 있는데 그 응징이 무서워서 그래서 의무 이행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 강제 수단의 역할도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 뿐이고 어쨌든 주된 목적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혼내주는 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계고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말한 대로 이거는 혼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의무행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게 그게 주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향하고 있는가, 장래를 향하고 있는가 이 차이입니다. 과거를 향하는가, 장래를 향하는가, 이행강제금은 장래를 향하는 것이다. 법적 성질은 당연히 의무부과는 처분인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안 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모처럼 마치 통고처분이나 과태료부과 처분처럼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행강제금은 예전에는 불복 절차를 과태료에 대한 불복 절차를 준용하도록 그에 따르도록 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전부 다 지금은 하나씩 삭제를 하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지금 일반법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뭔 소리나 지금 과태료 얘기했죠 내가. 네. 제정신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과태료를 준용한다 해놓고 과태료를 갑자기 넘어갔어 내가 지금. 과태료를 준용한다고요. 준용.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 과태료 재판을 준용한다는 규정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 전부 다 이제 다 거의 삭제를 했죠. 거의 삭제를 하고 과태료 재판으로 준용하는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이 맞는 거야. 지금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는 금전급법 하명이라고 보는 데 있어서 현재는 이견 없습니다. 이거는 하명처분입니다. 하명처분. 근데 여기서 또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죠. 일신전속적 특징을 갖는다. 이거예요. 이행강제금의 성격 중에 하나가 일신전속적 특징을 갖게 된다. 그래서 망인에 대해서 죽은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승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처음부터 그냥 당연 무효라고 보게 되고요. 그다음 그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계속 징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징수하지 않는다고요. 징수하지 않는다 즉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 뭘 제기해야 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했지. 행정소송 이제 제기합니다. 이제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소송 도중에 그 상대방이 죽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여기 있는 대로 승계가 될 수 있는 거라면 말이에요. 상속인한테 승계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재판은 계속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그 상속인이 원고가 돼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승계를 안 시킬 거잖아. 그럼 여기서 끝난 거잖아. 그래서 재판도 종료돼 버립니다. 옆에다가 같이 걸어 놓으시고 승계되지 않는다 옆에다가 소송 도중에 재판 도중에 사망하게 되면은 그때는 재판도 같이 종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계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재판이 종료가 안 될 거예요. 네, 승계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소송 도중에 사망하면 재판은 종료된다. 네, 그 다음에 법적 근거. 당연히 침해적 행정작용이니까 법률요부 원칙의 적용을 받긴 받을 테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일반 법적 근거가 따로 없고 그래서 개별법을 근거로 하게 됩니다. 개별법, 건축법 제80조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80조
79조 바로 뒤에 연결 나오는 거잖아. 79조가 철거명령이죠. 철거명령은 무슨 의무입니까? 대체적인 자기 의무죠. 대체적 자기 의무죠. 그 부분이랑 연결을 좀 해놓으세요. 연결을 해놓으시면 바로 그 뒤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죠. 대상 의무가 무엇이 되냐? 옛날에는 이렇게 봤어요. 아직도 이렇게 보시는 교수님들 계신데요. 이제는 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내지는 않으시는데, 과거의 전통적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이행강제금은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무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럼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게 대체적 자기 의무죠. 그게 아닌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비대체적 자기 의무와 부자기 의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걸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부자기 의무하고 비대체적 자기 의무를 그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맞냐? 그럼 아니다가 정답이야. 아니다가.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행강제금의 제도적 본질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었다. 그 성격이. 따라서 대체적 자기 의무를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에서부터 왔던 그런 견해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반드시 부자기 의무와 비대체적 자기 의무만, 이거 두 개만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는 의무라고 볼 이유는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는 모든 의무다, 이거예요. 모든 의무다. 개별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거 두면 다 되는 겁니다. 무슨 의무든 간에 상관없다, 이제는. 그게 이행강제금 대상 의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과 절차. 요거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내용에다가 3번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계고가 가장 중심이다, 이거죠. 계고 없는 이행강제금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근데 또 이 부분은 또 문제 나오는 게 뭐가 나왔습니까? 근로기준법에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었거든. 우리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디로 갔었어요? 민사소송으로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래는 맞는 건데, 근데 왜? 사법관계니까. 그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 처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사용자는 행정청이 아니고요. 그죠? 그 다음 걔가 한 것은 공법행위가 아니죠. 사법상 근로관계에서 한 거니까 사법행위죠. 그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기본이란 말이야. 사법적 구제 절차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 건데, 노동위원회 제도라는 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행정적 구제 절차로서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할 수 있잖아. 근데 그 구제 신청이라는 게 사실은 당사자 심판으로서 일종의 사법 절차인 건 맞아요. 그것도 심리 의결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애가 그게 노무사예요. 물론 이제 변호사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노동법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거는 변호사들이 잘 모른다고 했죠. 김앤장한테 갖다 줘도요, 김앤장이 스스로 못해요. 김앤장 안에 태평양이나 아주나, 아주 대륙 있죠. 센 애들 3명. 걔네들도 안에 당연히 노무사, 세무사 다 데리고 있어요. 다 데리고 있는데, 걔네 줘봐야 걔네들이 재판을 제대로 못하고 이쪽에 들어가서 그 노동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걔네들한테 사건을 갖다 줘도 의뢰를 해도요, 그냥 일반 노무법인, 영세한 노무법인에 다시 또 하청을 줍니다. 그 걔네가 사실상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근로관계나 이런 노동법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노무사 애들이 사실상 걔네들이 전문가라고 봐야 돼요. 세금은요? 세무사 애들이 짱이에요. 세무사 애들이. 그 변호사한테 갖다 주고 막 이러면 안 돼요. 회계사? 걔네들 아무것도 몰라요. 이건 세무사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영역마다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남의 일을 같이 하긴 하는데 잘 몰라요. 갖다가 괜히 돈만 많이 주고 비싸기만 더 비싸. 그리고 또 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거기 들어가는 게 이제 노동위원회 들어가는 게 노무사 애들이거든요. 노무사 애들인데, 반대로 막 이렇게도 얘기하지. 야, 만약 누가 나한테 자문을 구하면 새끼야, 난 노동위원회 들어가라고 얘기 안 한다, 인마. 그 제자들이 노무사니까 내가 그냥 야, 니네들은 절대 노동위원회 거치자, 이거 빨리 끝나라고 얘기를 상담을 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좀 이상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갖고요. 이렇게 생각해봐. 민사소송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초심 거치고, 중앙노동위에 재심 거치고, 그리고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이죠. 재결주의 적용되니까 이쪽 라인 쭉 타고, 이쪽에 사법적 구제 절차 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판결의 법리에 따르게 되면은 이게 같은 사건을 지금 투트랙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러자고 이쪽 길도 하나 열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한쪽이 끝나버리면 말입니다. 끝난다는 건 뭐야? 이건 소송이니까 이거 확정되면 끝이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아무리 초심 재심이 있고 여기서 초심 판정 재심 판정이 제소기간 도과돼가지고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확정이라고 보면 안 돼요. 실은 이것까지 내가 인정하자는 건 아니야. 이쪽은 법원의 판결이고 이거는 행정위원회인데 레벨로가 다르지. 하지만 이쪽에 있는 행정소송이 확정이 되면은 이 행정소송의 기판력이 이쪽에 미친다고 봐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쪽엔 민사법원, 이쪽엔 행정법원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둘 중에 한쪽이 먼저 끝났어. 확정이 돼버렸어. 근데 결국 소송물은 서로 다르죠. 소송물은 이건 민사소송이고 해고가 무효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한 거고요. 여기서 행정소송도 결국 실체는 같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만 이거는 어쨌든 재심 판정 취소이잖아요. 재심 판정 취소이면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결국은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거지만 결론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해고가 무효다 아니다 라는 것을 해고를 직접 판단하고 이쪽은 해고가 무효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재심 판정이 적법이다 위법이다가 결론이 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의 소송물은 다르지만 모순관계라는 거 있잖아. 우리 기판력에 모순관계, 선결문제 3개잖아요. 동일소송물, 모순관계, 선결문제 이렇게 들어가면 소송물은 달라요. 동일 소송물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쪽에 선결 문제라고 보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연결시키면 연결시켜 드릴 수는 있는데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순관계 상황은 발생합니다. 이거 기판력 서로 미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이 정신 또 못 차리고 앉아 있어요. 이거 엄청 까는 논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사례집에는 반대쪽에서 넘어가는 기판력 제가 다 완벽하게 논증해 놨습니다. 대법관들 깰 수 있으면 깨봐라. 내 논리가 어디 흠결이 있는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논문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연결을 시킨 건데 이게 현재 실무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가냐면 민사 쪽에서 이게 판결이 확정되죠? 그럼 이쪽이 기판력 미쳐요. 기판력 미치니까 이쪽 행정소송 쪽에서 말이에요. 여기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졌으면 진 걸로 처리되는 거야, 근로자는. 근데 거꾸로 이쪽에서는 먼저 끝나도 저쪽에 영향을 못 미치게 돼 있어요. 야, 지금의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이 제도 운영의 상황을 생각하면 노동이 들어가서 진호위 쪽에서 이길 것 같냐? 야, 법원의 1심에서 절대 국민이 못 이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못 이기지 않냐? 니들 다 알잖아. 그러면 거기 가서 재심 갖고 중노위에서 엎을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가 신속하긴 겁나게 신속해. 들어가면 바로 나와 결론이. 그러니까 되게 좋긴 해. 그런 측면에서. 근데 돈 드는 건 돈 드는 거 맞잖아. 그리고 여기 결국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탔으면 그 다음에 지면 소송 가야 되는데 이 소송을 저쪽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거 노동이 타고 있죠? 회사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바보 아니거든요. 회사 당연히 민사소송 제기합니다. 해고 유효 확인해달라고. 알겠어요? 여기서 해고 유효 확인 딱 받는 순간 이쪽에 내가 하는 짓은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노무사는 또 밥을 굶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가장 큰 문제는 이 민사소송을 안 들어가고 여기를 타는 이유가 근로자들 돈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이거 사실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근데 이건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시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문제고. 근데 여기서 운 좋게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아무튼 간에 노동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가 초심에서 내가 이겼어요. 근로자가. 그러면 뭐 한다고 했어? 구제명령 한다고 했지. 구제명령을 하면 얘를 원직에 복직을 시키라 라고 하나 명령을 하고 사실 이거는 심리 의결을 하긴 하지만 처분을 해달라고 처분 신청하는 거잖아. 사용자한테 구제명령이라는 처분 해달라. 쟤한테 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동안 주지 않았던 돈 다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안 따르지? 만약에 구제명령인데 안 따를 수도 있잖아. 안 따르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예전에는 근로기준법에 노동조합법 쪽은 아니었고 근로기준법 쪽에서 구제명령을 했는데 안 따르면은 그 사용자를 형사처벌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 좀 너무 심하지. 행정위원회 명령 하나 좀 안 따랐다고 처벌한다는 건 좀 심하거든. 그래서 그게 지금은 이행강제금 제도로 바뀌었어요.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죠. 이 근로기준법의 이행강제금 제도에 보게 되면 부가예고라는 게 있어요. 부가예고. 부가예고 딱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뭐예요? 부가예고라는 게.
예고라는 건 미리 예자에다가 알려줄 고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가 부과 예고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계고하고 똑같잖아. 예. 그런 거 문제를 낸다니까. 그런 거를. 누가 봐도 부과 예고는 계고인데 부과 예고는 판례가 계고라고 판시하였다. 예.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부과 예고. 예, 부과 예고도 같이 근로기준법과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예, 이 계고라는 부분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부분이다라는 거 특징. 그 다음 두 번째 반복 부과는 아까 얘기했었고. 네, 뒤에 보세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행강제금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어요. 예, 돈을 안 냅니다. 돈을 안 냅니다. 그럼 강제징수할 수 있어요. 대체로 이행강제금은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예, 근거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으면은 당연히 돈 안 내는 상황도 예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다,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따라 붙거든요. 그러면 예, 국가가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돈을 안 내는데 안 내서 또 민사소송 또 제기해. 민사소송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돼? 또 각하. 알겠죠? 자력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면 보충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타력강제력 행사는 인정될 수가 없으며, 따라서 민사소송 제기하면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강제징수가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하면 소해의 금결로 각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조금 반복부가 되잖아. 500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만약에 두 번 부과했어요. 계고도 당연히 두 번 했었겠지. 그래, 두 번 부과해서 500 했는데 내가 아직 돈을 안 냈다. 그리고 세 번째 계고가 나오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의무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부과된 돈이 1000이 있잖아. 나 아직 안 냈잖아. 그럼 나 그 1000 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내야 되는 거면 국가가 나한테 강제징수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안 내도 되는 거면 그냥 거기서 난 의무 이행했으니까 끝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가 들어왔는데 두 번째까지 부과했다고 치고요. 아직 안 낸 거야. 아직 안 낸 상황인데 나는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이미 냈으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치?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내 잘못으로 부과된 거고 내가 낸 거니까 그것까지 인정하자 이거. 인정하자. 그런데 안 냈다고 하지. 아직 안 냈는데 내가 지금 의무를 이행했다고요. 그러나 이거 나머지 그동안 이미 부과된 거요. 1000만 원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심리적 압박 가하고 의무 이행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행했잖아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하러 내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판례는 이거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부과된 부분은 내야 한다. 근데 의무를 이행하고 나서 다시 또 그 뒤에 부과되는 거는 무효다. 이렇게 보지만 이미 부과된 건 내야 된다 이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난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국가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했어요. 국가가 우리 소송 절차에서 이제 심판에도 도입된 것처럼 간접강제제도 있잖아요. 재처분 의무라는 기속력을 불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법원에다가 간접강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도 반복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행강제금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반복 부과를 해요. 국가한테. 그게 하루마다 1일 500만 원 이렇게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반복 부과 똑같이 생각해봐요. 두 번 부과했어요. 똑같이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 국가가 재처분을 제대로 했어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러면 국민은 국가한테 그거 이미 법원에서 부과 결정 내린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걔는 나한테 돈 줄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나는 달라고 추심할 수 있겠죠, 법원에다가. 국가 나한테 그 돈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판례가 뭐라고 했지? 안 줘도 된다. 간접강제제도, 간접적 강제수단, 이행강제금, 배상명령제도였죠, 이름은. 예, 그 간접강제라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했을 때 국가가 의무를 이행했으면 된 거 아니냐? 된 거니까 돈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건데 왜 우리는 이미 부과된 거 내야 되고요? 왜 저놈은 나한테 돈을 안 줍니까? 똑같이 의무 이행 안 한 건데, 똑같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 안 한 건데, 이상하죠? 그래요. 다 잘못됐어요. 우리나라는 다 잘못돼 있어요.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쓰레기잖아. 우린 돈 줘야 되고 쥐들은 돈 안 줘도 돼? 그럼 쥐들은 막 1000년 뒤에 이행을 한 거야. 뭐 어때? 안 그래? 쟤한테 너 제처분 의무 불이행했다라고 하면서 돈 줘라라고 부가결정 나왔는데 국가 계속 안 내. 계속 안 줘. 계속 뻐기다가 내가 약 올라 죽어갖고 이제 사망을 한 거지. 약 올라서 죽었어요. 약 올라서. 소송에 이겼는데도 돈을 안 주잖아. 이겼는데 제처분도 안 하지, 돈도 안 주지. 내가 너무 약 올라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죽은 사람한테 야 했다. 끝나는 거냐고요. 끝난대요. 끝난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오히려 우리 쪽이 약자잖아.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국민은 부과된 건 내야 됩니다. 우린 뭐니까? 우린 을이니까. 그치? 동네 북이냐? 이거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계속 안 내. 나 같으면 계속 안 내. 난 그냥 죽고 끝나겠다, 이 새끼야. 일신저속적이라며. 그래. 나 죽을래,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려봐라, 이 새끼야. 그리고 어떻게? 월급 들어올 때마다 계속 아들한테 넘겨놓으면 되잖아. 그치? 뺏어봐, 임마. 돈 없어. 아니면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넘겨버리고, 이렇게 계속. 죽어봐라. 아니면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리면 되지. 찾아봐, 임마. 공법관계에서 다른 방법으로 내 주소를 찾으려고? 안 될걸? 그러면서,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난, 지금은 좋아합니다. 국가를. 근데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지. 난 문파니까. 그치? 문파니까. 나라도 끝까지 좋아해줘야지. 가끔 뉴스에 이렇게, 문통 옆에 아는 형님들 나오면, 그냥 그렇게 반가워, 그게. 그지? 난 문파니까. 이 성공하려면 욕하기 전에 협조해야 돼요, 국민이. 협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안 됐을 때 안 됐다. 그리고 욕을 해야지.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명박에 박근혜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안 한 적 없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조직관이 투철하니까. 했는데 지들이 망가뜨린 거잖아. 그치? 바보 같은 놈들. 그런 거고. 근데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이거 얼마 안 남았다. 그때 내가 얘기하고 나서 2달 뒤면 구속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한 달쯤 지났거든요. 난 이게 남은 한 달 안에 MB 형님 구속 될 것이다. 그럼 구속되는 날은 우리 파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87년 항쟁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구속되면 전 국민의 축제 장으로 이렇게 평창 올림픽보다 더 축하해야 될 일이죠. 이제 수계 하나를 사라지게 만드는 건 진짜 훌륭한 일입니다. 수계의 존재 자체가 나머지 똘마니들한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주거든요. 수계를 제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지금 이학수 씨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보면 그쪽도 조직관 이제 깨진 거야. 조직관 없습니다. 이제 각자 살아남아야지. 그래서 난 전 국민은 뿔뿔이 각계급화시키는 게 맞다. 어디서 뭉쳐? 촛불 집회 말고는 뭉치지 말자. 서로 학생은 학생끼리 대화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여러분끼리 대화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옆에 학생이 자면 어떻게 하라고? 같이 자지 말라고. 그치? 야, 자냐? 나도. 이거 하지 말고, 옆에 학생이 자면 어떻게 하라고? 깨우지 말라고. 그냥 두라고. 절대 친구 아닙니다. 그리고 죽었다 깨어도 여러분끼리 다시 안 만나요. 군대에서도 신병교육대에서도 그랬잖아. 그치? 신병교육대에서도 같이 100명 이렇게 잘 때, 자대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할 건데,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괜히 의리 얘기하면서, 우리 또 만나게 언제 만나, 씨. 그 자대 뭐 며칠 생활하고 나서 어딘가에 또 만나지, 훈련하다가. 유격장에서 만나잖아. 만나면, 네가 누구였더라? 이렇게 되잖아. 그 되지도 않은 약속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각자 공부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납부 안 하면 강제징수하고 의무 이행한 후에도 징수당한다. 그거까지 알겠지? 의무 이행한 후에도 징수당한다. 이런 샹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 특별불복 절차 이거 거의 다 사라졌는데 몇 개가 남아 있대요. 그렇죠? 교수님도 증거 못 찾으셨고요. 우리도 못 찾았는데 있답니다. 있다니까 있는 걸로 합시다. 그냥 한 개라고 생각합시다. 진짜 못 찾겠거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옛날처럼 과태료 재판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진짜 지울 만큼 열심히 지웠어요. 지웠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몇 개 남아있는 게 눈에 띄었는데 지금 안 띄는데 남아있답니다.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돼? 특별불복 절차가 있으면 일반 불복 절차로서 행정소송 제기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특별불복 절차가 있으면 이에 따라가는 거지. 행정쟁송 절차, 이게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처분이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합리적 재량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기적인 놈은 어떻게?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그렇죠? 이행강제금 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 또 들어가도 이건 이중처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행정형벌하고 병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1000만분의 1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중처벌 금지에 걸리는 거 이거 자꾸 문제 내는데 판례 때문에 내는 거거든. 근데 낼 가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중처벌 금지에 걸리려면 처벌이 2개 이상 걸려야 되거든요. 한 사건에 처벌이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한 사건에다가 벌금 또는 한 사건에다가 과징금 한 사건에다가 과태료 이런 멍청한 짓은 안 해요, 행정청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제재가 들어가는데 그 제재가 돈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다른 걸로 2개가 있는 거거든. 다른 걸로 2개가. 이게 과연 이중처벌금지 원칙, 일사부재료 원칙 위반이냐 아니냐 이건데, 이게 다른 걸로 2개가 걸리는 방법은 행정형벌 이렇게 2개가 걸려야 돼요. 오케이? 형벌이 2개가 걸려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형벌이 없거나 하나라도 형벌이 아니거나 이래버리면 절대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100만분의 1이야. 100만분의 1. 형벌 2개. 그거 말고는 딱 이중처벌금지 위반이 아닌 겁니다. 그 결론은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고 나발이고 이건 이행강제금, 이건 과징금이네, 이건 과태료네, 이건 가산금이네, 이건 뭐 부가금이네,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요. 형벌이 2개 됩니다. 형벌이 2개일 때만 위반이 되는 거예요. 다음 211페이지에 직접강제. 가장 강력한 수단, 가장 최후적 수단, 가장 보충적 수단이 바로 직접강제입니다. 그러면 엄격한 법률요부 원칙 적용을 받을 테고요. 일반적 근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반적 근거, 일반법이 없습니다. 나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들어야 된다. 아니 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이렇게 침익적인 것을 일반적 근거를 만들면은 얼마나 많이 사용할 것인가,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숨으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숨으면 된다. 뭐 쉽게 해서 내가 몸이 아파, 그냥 뭐 의사 앞에 와갖고 창피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제일 멍청한 새끼가 누군지 알아요? 이건 새끼지 사람 아니에요. 학생인데 선생님 앞에 와갖고 자기가 몇 점 맞았는지 얘기 안 하는 새끼. 꺼져 그냥 죽어 집에 가서. 그게 빨라요. 학교, 전공, 나이, 점수, 현재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말을 해야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의사 앞에 가서 옷 벗는 걸 두려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뭐 의사가 뭐 성추행 할까봐? 참, 그 병원을 가지 마. 그게 걱정되면. 안 그래요? 지가 의사 하든지 그러면. 당연히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죠. 있는 그대로. 그거예요. 숨길 필요 없는 겁니다. 직접 강제? 겁나게 침익적이니까 무섭나? 아니라고요. 있는 그대로 하자고. 있는 그대로. 아무리 침익적이도 일반법 만들잖아요. 일반법 만들면 바보같이 국민 주기자로 만들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계 규정이 엄청 달라붙습니다. 일반법이 만들어지면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의 움직임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픈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숨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직접 강제는 저는 일반법 만들고 공개적으로 합시다. 이거야, 공개적으로. 국민이 잘못하면 때려. 우리가 맞을 짓 했으니까. 근데 때릴 때도 감정 싣지 말고 때리자고. 감정을 싫으니까 문제인 거잖아. 법에 있는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때리면 맞아도 되는 거예요. 나도 감정 안 나빠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대집행 비교를 하시면 행정대집행에도 보충성 수단, 보충성 원칙 적용되죠. 그러면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으면은 행정대집행 하지 말자고 했잖아. 대집행하고 직접강제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침익적이야? 직접강제라고요. 직접강제. 왜? 대집행은 대치적 자기 의무잖아요. 그래 봐야 재산입니다.
그래봐야 재산이라고. 물론 내 건물에 내 집에다가 손대면 가슴은 아프지. 하지만 내 몸에 손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신체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강제가 대집행보다 훨씬 더 침익적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의무 내용은 얘는 대적 자기 의무고 얘는 모든 의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겁먹지 말라고 했죠. 모든 의무지만 개별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한정 확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의무라는 게 정말 모든 상황에서 직접 강제를 쓰겠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개별법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개 비교하시면 비용, 돈을 누구한테 받을 것인가. 대집행은 의무자로부터 징수를 하죠. 직접 강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한테 많이 사용해요. 직접 강제. 무자르게 의무자한테. 돈은 국가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하고 비교를 하시게 되면 이건 뭐 대강 이직에서 하나는 간접적 강제수단, 나머지는 직접적 강제수단. 그 차이죠.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돈 많은 놈한테 하는 거고, 직접 강제는 비용도 안 받으니까. 대집행에서 비교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비용도 안 받으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 하는 게 직접 강제다. 즉시강제하고의 차이점은요. 의무 부과하냐, 의무 부과하지 않냐, 그 차이겠죠. 사전에 의무 부과하면 강제 집행이니까 직접 강제 쪽으로 갈 테고, 사전에 의무 부과 못할 때는 즉시 강제 쪽으로 가게 된다. 행정벌하고 차이점은 이건 사실 직접 강제와 행정벌의 차이가 아니라 강제 집행, 즉 행정강제하고 행정벌의 차이죠. 행정강제하고 행정벌의 차이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직접 강제인 것이고요. 얘들은 장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고, 행정벌은 그냥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혼내는 거예요. 그냥 혼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강제와 행정벌의 차이점으로 비교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직접 강제, 즉시 강제, 대집행 실행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야?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두 개가 합쳐져 있죠? 행정행위하고 사실행위가. 행정행위는 의무부과라는 수인화명, 사실행위는 집행행위.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를 우리가 집행적 사실행위라고도 부른다 그랬습니다. 집행적 사실행위라고 부른다. 거기서 연결시키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엄격한 법률로 뭐 적용을 받을 테고, 이건 가장 침익적이니까 법적 근거가 당연히 있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뭐야, 벌써 5시예요? 진짜 5시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무슨 계속해. 난 지금 아직 1시간 남아있는 줄 알고 있었어. 조금만 더 할게. 조금만 더. 출입국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출입국관리법. 우리 뭐 어디서 봤던 거, 체류허가 이런 거 봤었죠. 체류허가 강학상 특허다라고 했죠. 누가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근데 있잖아, 불법 체류 외국인들 있지. 우리 뭐 이제 불법 외국인 노동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불법 체류 외국인들. 어쨌든 내쫓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불쌍하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끝도 없어져. 그럼 나는 안 불쌍하니? 지금 일요일에 나와서 이러고 있는, 그치? 우리 다 같이 인생이 불쌍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 얘기 하는데, 엊그저께 같이 밥 먹고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기타랑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되게 냉정하고,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니까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냉정해? 내가 방금 전에 니네 집에 오기 전에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 내가 수업 준비하면서 옆에다가 그 북한 내려온 악단. 뭔 악단? 모란봉 맞아? 뭐 아무튼 간에 그거를 이제 틀어놓고, 그래서 이제 통일 노래 막 서현이도 나오고, 갑자기 나 서현이 좋아하기로 했어. 막 이러면서. 나 서현이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 근데, 이렇게 그리고 작업하면서 계속 울고 있었거든? 마더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냥 단순 편집 이런 거 막 이렇게 시험 문제 이런 거 낼 때는 가만히 있으면 토하거든. 작업하다 토해요. 하루 종일 막 10시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뭘 이렇게 틀어놔야 돼. 귀라도 뭐라도 좀 해줘야 돼. 마더라는 드라마가 있어. 거기 누구야? 이보영이 나오는 거. 그거 보면서 애기 말하는 거 보면 또 혼자 계속 울고. 난 교회 가면 1시간 반 내내 울고. 나 한 개도 안 냉정하거든. 근데 뭐가 근데 출입국 관리법 여기 왜 했어요?
냉정하다? 안 냉정하다. 냉정하게 생각하자고, 우리. 출입국 관리법. 이게 말입니다. 교수님들은 그 강제 퇴거 행위 있잖아. 강제 퇴거 행위를 즉시 강제라고 보십니다. 근데 이건 직접 강제라고 출제가 될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거 사실 불법 체류 외국인들 못 잡아요. 다 어디인지 아시죠? 다 농장에 있어요. 농장에. 돈 엄청 잘 벌어요. 근데 불법 체류 상태인데 그냥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으로 쓰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 없으면 농촌 다 죽어요. 현재 상황에서 대책을 먼저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근데 국가도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안 대요. 왜 안 되는지 내가 알아봤어. 왜 걔네들 안 잡는지. 왜 안 잡는지 알아요? 걔네들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적인 처리 방법을 아는 공무원이 현재 우리나라에 없어요. 웃지마. 공무원 행정부가 전문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겁나게 비전문적이거든. 사법부도 몰라요. 모르고 걔네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적법하게 내쫓는 건지를 아는 사람이 사실상 없어요. 그거를 추적한 우리 제자가 있거든. 이걸 자기도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니까 일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분명히 불법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공무원들한테 해당 부서마다 다 연락을 해서 만나서 물어본 거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에라이 씨, 나라가 모르는데 돈이나 벌자, 이런 결론을 맺었다는 거야. 응? 정말 내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제자 중에 또 한 놈이에요. 진짜 똑똑한 놈이거든. 야, 네가 방법을 못 찾았으면 넌 나랑 똑같은 새끼인데, 사고 구조가 네가 못 찾았으면 못 찾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모르는 거야. 서로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냥 두고 있어요. 근데 걸렸다 칩시다. 그러면 있잖아, 출입국관리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퇴거 명령을 먼저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퇴거 명령을 해서 나가라, 알아서 나가라. 근데 안 나가지? 그러면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사전에 의무부가 있잖아요. 그냥 강제 퇴거는 뭐야? 질질질질 이거잖아. 신체에다 실력 행사하고 있는 건 맞잖아. 그럼 이건 직접 강제예요. 퇴거 명령을 진짜로 하면, 근데 진짜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퇴거 명령을 하면 과연 나갈까요? 여러분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퇴거 명령을 받는 순간, 고집받는 순간 숨죠. 절대 못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야. 뭔 퇴거 명령이냐? 진짜 내보낼 생각이 있으면 그냥 바로 끌어다가 쫓아내야지. 즉시 강제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냐.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책에는 즉시 강제로 돼 있어요. 각주 직접 강제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즉시 강제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직접 강제입니다. 왜? 출입국관리법에 퇴거명령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강제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식품위생법 79조는 우리 아까 그거,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거는 안 나와요. 뒤에 건 아직 안 나왔고, 식품위생법하고 출입국관리법, 방금 전에 그 강제퇴거는 직접 강제다,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저걸로 기억하라고 했죠. 살모넬라병에 걸린 쇠고기 수거 폐기행위. 근데 문제로는 여러분들한테 뭐로 많이 나와요? 이게 식품위생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 안 하고 불법 게임물, 이렇게 많이 나오죠. 뭔 소리 불법 게임물이야? 살모넬라가 아니라 그냥 병든 동물고기. 방금 전에 불법 게임물 직시강제입니다. 직시강제입니다. 나 지금 뭐라고 했니? 자꾸 나 오늘 왜 이러니? 그치? 잘못된 거 느꼈지? 영업소 폐쇄 조치라고. 영업소 폐쇄 조치. 미안. 또 화를 내고 그래. 시정했는데 너 끝나고 남어. 끝나고 남으면 아이스크림을 먹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에 지금 틀린 말을 하고 나면 내가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진단 말이야. 72조가 있고 79조가 있고, 지금 이게 또 오버랩된 거야, 머릿속에서요. 얘가 뭐예요? 72조는 즉시강제입니다. 즉시강제고, 79조 이게 직접강제예요. 즉시강제, 이게 살모넬라야.
살모넬라병에 걸린 쇠고기 수거 폐기행위. 병든 동물고기입니다. 병든 동물고기를 수거 폐기한다. 수거 폐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수거까 폐기까? 수거까 폐기까? 수거야? 폐기지. 뒤에 게 중요한 거잖아. 뒤에 게. 수거를 했어. 그럼 갖고 있어? 그게 아니라 폐기를 시키면 수거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폐기를 시키면 불태울 거 아니야. 병든 동물고기를 불태워버리게 되면 수거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지금은 폐기를 하고 있는 단계로 넘어온 거예요. 폐기가 중요한 거라고. 폐기가. 폐기. 물론 이제 수거 폐기가 다 즉시강제인 건 맞습니다. 둘 다 즉시강제인 건 맞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폐기가 더 중요하다. 얘는 영업소 폐쇄 조치입니다. 영업소 폐쇄 조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둘 중에 앞에 어떤 행위가 있는 건 뭐예요? 72조야 79조야? 앞에 어떤 행위가 있는 거? 79조? 안 속네. 맞아요. 맞아요. 75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명처분이죠. 자귀하명. 잘 따라오는데? 방금 전 상황은 조금 감동이었어요. 영업소 폐쇄 명령. 폐쇄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니까 강제 집행이죠. 직접 강제로 넘어가는 거고, 즉시 강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의무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앞에 어떤 행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얘는 75조에 따라서 영업소 폐쇄 명령하고 말을 안 들으면 영업소 폐쇄 조치로 넘어간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 맨 끝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법을 제정하자 이거예요. 일반법을 제정하자. 이게 우선은 방향적으로 맞는데 과연 만들 능력이 국회에 있을까는 모르겠고요. 그다음 법적 한계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최후적 수단이다. 최후적 수단이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대집행하고 직접 강제가 동시에 다 가능한 상황이 오게 되면 뭐 해야 돼요? 대집행해야 된다고. 대집행하고 직접 강제가 의무행 확보 수단으로서 둘 다 적절한 방법이 되는 상황이다. 그 얘기는 대집행은 대집행법이 있으니까 있는 거고, 직접 강제 근거법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그땐 대집행하는 게 맞죠. 그 다음 강제 처분은 우리 아까 전에 3개 얘기했죠. 뭐뭐 얘기했어요? 영장주의. 사전 영장주의는 대집행 쪽에는 대집행 영장 통지가 있으니까 된 거고, 그거 말고 직접 강제, 즉시 강제, 행정조사 중에 강제조사. 근데 결론은 다 똑같다고. 결론은 어쨌든 국민의 신체나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강제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건 원래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영장주의라는 게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어쨌든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리고, 따라서 형사사법 작용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 공권력 행사에 적용되는 것이고, 거기서는 행정권의 발동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법관의 영장 발부를 기다려서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직접 강제나 즉시 강제, 직접 강제도 예외가 만들어질 수는 있겠다. 즉시 강제만큼은 절대 예외 상황입니다. 100%. 그죠? 이미 목전에 닥친 급박한 위해 제거가 목적이잖아요. 영장 기다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즉시 강제죠. 그거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직접 강제든 즉시 강제든 간에 영장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영장주의는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적용하는 게 맞는 거고요. 뒤에 구제 방법에 대한 내용은 그냥 구제법에서 한 얘기랑 차이가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즉시 강제는 상당히 되게 비싼데 요거까지만 간단히 합시다. 요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즉시 강제까지. 목전에 닥친 급박한 장애 제거가 목적인데 이거 깔고 그 다음 플러스 2개. 성질시간 이렇게 들어간 거죠. 목전에 닥친 급박한 장애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시간상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성질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거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는 최종적인 행위입니다. 최종 행위다.
우리가 강제집행이라고 하게 되면 의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의무를 부과 안 했잖아. 의무를 부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의무 부과한 적이 없으니까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무 부과를 한 적이 없으니까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거예요. 필요한 상태.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거니까 이것만으로 실현이 되는 거야. 이것만으로 실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적 행위입니다. 최종적 행위. 그거는 또 뭐하고 비교해요? 구별 개념 중에 행정조사 쪽하고 비교하는 거죠. 우리 행정조사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행정조사는 뭐예요?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잖아. 그거는 최종 행위가 아니죠. 이거는 예비적 행위란 말이에요. 예비적 행위. 하지만 거기에도 강제조사라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고 이것도 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이거는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이건 최종적 종국적 행위입니다. 예비적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나 해놓으시고 강제집행이랑 차이점은 의무부과에 대한 부분이죠. 권력적 사실행위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요즘에는 수인 의무 부과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강제를 하는데 사람한테 할 때 물건한테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가택에다 하는 게 집 같은 데 하는 게 있는데 대인적 강제, 대물적 강제, 대가택 강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긴 해요. 구분을 하긴 하는데 우리 위에 거랑 한번 연결시켜봐요. 시간상 사전에 의무를 부과 못하는 거 뭘로 우리 기억했지? 시간상 안 되는 거? 강제격리죠. 메르스. 그 다음에 성질상 안 되는 거? 불법게임물 수거폐기죠. 그렇게 했을 때 강제격리는 대인이야 대물이야 대가택이야? 강제격리는 대인이죠. 사람한테 한 거지. 그 다음에 불법게임물 수거폐기는 대물이죠. 그럼 대가택은 뭐야? 대가택은 뭐야?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근데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정신 못 차리시는 거죠? 왜 못 차리는지 알아요? 행정조사라는 게 말이에요. 과거에는 행정조사라는 게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행정조사를 지금도 옛날 교수님들 책을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출간된 책들도 행정조사 파트가 따로 있지가 않아요. 즉시강제 파트 안에 행정조사 내용이 같이 녹아 있어요. 옛날엔 뭐라고 봤냐면 행정조사는 즉시강제다라고 봤었어요. 행정조사를 즉시강제 일종으로 봤었다고요. 행정조사도 강제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잖아.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잖아. 그거 되게 비슷하다고 봤던 거야. 근데 행정조사라는 걸 지금은 별도의 행정작용으로 구분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분리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조사가 이 안에 스며들어가 있던 시절을 생각해봐요. 행정조사에 대인적 조사, 대물적 조사, 대가택 조사가 있거든. 그런 거 이발소에서 성매매 한다고 해서 가서 출입조사, 행정조사를 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대가택 조사인 거예요. 대가택 조사. 영업소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 우리 지난번에 풀어왔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 있잖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문을 부시고 들어가도 되거든 이제. 가정폭력 방지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문 다 부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문 부시고 들어가도 되거든. 이게 뭐예요? 대가택 조사 아닙니까? 대가택 조사. 그래요. 주거나 아니면 영업소에 대해서 들어가서 조사하는 게 바로 권력적 사실행위 강제조사로서 대가택 조사예요. 이런 식의 행정조사가 즉시강제 안에 포함되어 있던 시절에는 이것도 즉시강제니까 대가택 강제라는 게 있다고 본 거예요. 있다고 본 건데 최근에 교수님들 논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대가택 강제라고 말하던 것들은 현재의 대가택 조사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 즉시강제에는 대가택 강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의식은 갖고 있으시라고요. 대가택 강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대가택 조사로 흡수당한 거예요. 행정조사 중에 대가택 조사 쪽으로 흡수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두 개만 생각하십니다. 대인적 강제, 대물적 강제. 이렇게 두 개로 우리 이해 들었던 걸로 보시면 되고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어요.
없는데 행정강제 쪽에는 뭐 일반법 뭐밖에 없어? 행정대집행법 이거밖에 없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저기 강제징수의 일반법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국세징수법이 그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도 우리 경찰권 발동은 대체로가 명령과 강제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강제가 즉시강제이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즉시강제의 일반적 근거와 같은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경직법에 좀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를 해놓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별법으로 처리하게 되고요. 요건은 시간하고 성질상 의무 안 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급보 이거예요. 소비급보. 소비가 갑자기 너무 내수가 너무 안 좋아졌다 라는 급보를 듣고 즉시강제를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즉시강제를 국민들한테 제발 나가서 뭐 좀 사 먹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즉시강제를 소비급보 이렇게 나와요.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소비급보. 소비급보 뭐야? 소극성, 비례성, 요건 알겠지? 급박하니까 이런 거고 급박성, 보충성, 소비급보. 실체상 한계에 대한 문제는 소비급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소비급보 요걸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영장주의에 대한 문제는 앞에 있는 직접강제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공권력 행사, 모든 국가 공권력 행사에 다 적용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즉시강제는 영장 받아가지고는 절대 목적 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외가 이건 사실상 100%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맞는 지문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즉시강제까지 하면 행정강제까지 오늘 했고요. 내일은 행정벌. 행정벌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조금. 행정벌부터 다시 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